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의 메인 디쉬죠. 네. 7시 45분. 예. 네. 재밌는 거를 아껴뒀다가 이때 한참 배고프실 때 풀어놓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고기 얘기할 겁니다. 좀 전에 야. 오시기 전에 네.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 소고기 가격이 급등했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요즘 저도 잘 몰랐는데 소고기 잘 안 먹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다 아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소고기. 호주 소고기. 호주 미국 아니면 소고기. 미국일 텐데 뭐. 미국이 요즘은 훨씬 많아. 그래요? 네. 미국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는데 미국 소고기 가격이 요즘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마트 같은데 보시면 오씨 왜 이렇게 비싸졌어? 소고기. 음. 그래 그 하시는 무슨 분들 많을 뭐 겁니다. 초이스 프라임 초이스 2등급이죠. 몰라요? 프라임이나 초이스는 좀 좋아 보이면 한우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원래 미국 소고기는 좀 싼 맛이 그러게요. 가성비가 좋았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네. 미국에서 요즘 소고기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서병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소고기. 야, 예. 또 생소한 주제를 또. 예. 뭐 한국 뭐 이런 막 달다가 갑자기 소고기 주제 비싸져서 미국에서 지금 문제인 거죠? 얼마나 예, 비싸졌어요? 뭐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 투자하니까 미국 기업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거든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 자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재밌는 기사가 살짝 나와서 뭐지 하고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최근 미국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한번 저 화면 한번 봐주시죠. 제가 예. 초기 화면인데 그 CME 뭐 선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예. 그 라이브 캐슬 이게 이제 살아있는 소에 대한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고기가 아니고 이건 살아있는 소 가격. 예, 소 가격이요. 그러니까 도축하지 않은 거요. 예. 25년 내 지금 최고치죠. 오이구야.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쪽 위주로 이제 하는데 예. 이 지금 이제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랐지? 뭐 이런 것들고 그럼 이제 그게 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보다는 소고기가 좀 더 주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식품 물가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그러네. 같고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산 소고기 먹겠네. 미국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그쵸? 많이 먹죠. 미국인 예. 입장에서는 한우네 그죠? 그게? 예, 한우보다는 좀 더 범용적이죠. 그래서 네.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관련 기업들 내용들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한번 다음 거 보시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요 주제를 보게 된 게 요 기사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자료들 이렇게 쭉 보다 보는데 뭐 JBS라는 회사가 어닝 쇼크가 났다는 게 이제 그 우연히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실 JBS가 뭐 하는 회사지 하고 저도 잘 몰랐는데 세계에서 그 육가공, 소, 돼지 이런 거 도축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도축육 만드는 거에서 세계 1위 회사래요. JBS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크게 없었던 게 미국 회사가 아니고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고 브라질 회사예요. 브라질. 예. 브라질 회사였는데 이제 브라질은 이제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어쨌건 뉴스에 이렇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 나오니까 예. 뭐지 하고서 이렇게 보다 보는데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여기 이제 보면은 치킨 가격 이 US 비프 마진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실적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제목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정밀하게 보면 그 요번에 이제 6월 말 결산으로 했을 때 북미산 소고기 마진이 그 지역의 가축 공급 감소를 반영해서 1년 전 대비 크게 줄으면서 이 회사 실적이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지역에 지금 소 공급이 줄면서 여기서 마진이 급감을 해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USDA라고 이거는 이제 미국 농무부 데이터인데 보면 농무부 데이터 이 JBS가 인용한 거에 따르면은 26%나
소고기 가격이 올랐다. 그 도매 가격도 17% 올랐다. 뭐 이 정도면 사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소 가격은 왜 원유 가격은 유가가 오르면 마진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석유 회사들이 더 좋아지는데 네. 이 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고기 가격의 반영은 잘 못하는 모양이죠. 마진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이 어떤지도 한번 여기 하나하나 볼 거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뉴스를 좀 몇 개 더 보면요. 예. 그래서 이 상에서 이제 몇 개 좀 더 찾아봤더니 네. 소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게 8월 2일 날 나온 기사고요. 예. 여기 옆에 있는 로이터 기사는 뭐냐면 미국의 소들이 그러니까 우리 육고기용 비프 카우라는 게 육고기용 소라는 거잖아요. 예. 52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아, 소떼가. 소 마리수가. 예. 그러니까 이제 US 비프 카우고 이거는 이제 떼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고기를 만드는 소떼들이 52년 내 최저 수준으로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서 지금 가격이 오른 거군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2년 되면 엄청 적은 숫자잖아요. 왜 줄었지? 예, 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농무부 데이터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예. 7월 1일 날 이제 미국 농무부가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지금 이게 이제 1998년 이렇잖아요. 네. 계속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아, 소의 마리수가 그러네요. 예. 농장에 지금 현재 7월 1일 날 현재 미국 농장에 있는 소들 이렇게 따져봤는데 이제 소가 또 뭐 암소도 있고 젖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우리 잡아먹는 유구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3%가 줄었고 송아지도 지금 2%가 줄었고 그리고 USDA가 이제 소고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소고기 생산량을 했을 때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4%가 감소하고 내년에는 8.9%나 감소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 자체가 지금 미국에 소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했는데 이제 그러게요. 또 뒤져보니 6월 1일 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는 소가 중요하니까 여기저기 기사들이 중요하죠. 예, 나왔는데 제목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왜 점점 비싸지냐? 목장주들이 가뭄과 높은 비용 때문에 소떼를 줄이고 있고 국가의 지금 미국이죠. 미국의 소고기 공급이 줄고 있다. 그러면서 스테이크나 버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 있는 몇몇 표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예. 요건데요. 일단 처음에 요게 이제 요거는 비프 소고기 가격이에요. 스테이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옅은 거는 돼지고기. 요거는 닭고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2000년 이후로 이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가격을 볼 때 예. 소고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와 그럼 소고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떼돈 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요 옆에 요 기사는 뭐냐면 소 하나 키우는데 이제 들어간 단위당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재배하는 단위당 비용이 2000년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볼 때 2022년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인 거예요. 소 한 마리 키우는데요. 예.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소를 키웠을 때에 이제 팔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해서 뺀 마진. 농부들 입장에서의 마진을 놓고 보는데 예.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최근 10년 내 거의 최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농민들이 소를 키우겠습니까? 가격 대비 그러니까 먹이 주고 이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가격은 그것만큼 덜 오른다. 몇 가지 이제 제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 소 마진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상하다. 소가 줄었으면 소 마진이 높아져야 될 텐데. 그러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요 여러 가지 기사들인데 네.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왜 소공급이 줄었냐 했을 때 예. 코로나 때 그 도축 공장들이 굉장히 설비가 확 줄었을 건 이해 가시죠? 일손도 못 구하고. 그렇죠. 그때는 출근을 그러니까 못하니까. 한때 막 그 도축 1인 하루당 가공 용량이 확 줄었거든요. 네. 근데 소라고 하는 게 지금 올해 이제 한 뭐 몇 년 키우면 이제 그때 도축을 안 하면은 사료만 계속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료값도 폭등했고요. 근데 도축하는 물량이 급감을 해버리니까 소를 내놓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는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옥수수나 예, 이 사료들 특히 미국 애들은 옥수수 같은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소를 급감을 시켜버린 거예요.
농민들이. 그냥 예, 이거 왜냐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 계속 돈만 잡아먹는 괴물이 되니까요. 그러면 확 급감을 시켰는데 예. 이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급감했다 늘리는데 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소는 이 유구부터 시작해서 이걸 늘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서 예. 기본적으로 한 번 공급이 급감하면 회복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일단은 코로나 때 한 번 급감을 했으니까 줄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연료 가격이 다 폭등했죠. 예. 사료 가격 폭등했죠. 그렇지. 소 장비들 뭐 장비다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존디어라든가 이런 지금 기계 회사들도 지금 다 사상 최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몽땅 가격이 폭등했고 그게 최근 대비 이제 상승률이 조금 줄었지만 상승률이 줄었다는 거지 올라간 가격이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고기 가격을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소비자들이 하는 거니까. 너무 올려버리면 그냥 안 팔리죠. 닭고기 먹고 말죠. 뭐, 돼지고기 먹고 뭐 말고. 등등등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용량 급감을 회복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러는데 최근에 또 그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뭄이 지금 몇 년째 심하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하면서 거기 풀들이 다 말라버리니까 풀을 못 아이고. 먹이고 보조 사료를 먹여야 돼서 전보다 이 비용이 더 든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그러네. 들지. 예. 그냥 목초지에 풀어놓고 예. 물 뜯어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우가 다른 나라 소보다 비싼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예. 풀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예. 다 사료로 사다 먹여야 된다고.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이 가뭄이 심각하답니다. 소들이 많이 자는 지역에. 아하. 그래서 올해 들어서 마진율이 보조 사료 지출이 급증을 하면서 비용이 급증하고 마진이 급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군요. 예. 공짜 풀이 없으니. 예. 그래서 사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 공급은 아까 말한 대로 3년 이상 걸리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월 달에 이제 그 보고서 하나 코멘트를 낸 게 있는데 예. 10년 사이클에서 이 상황이고 이 상황은 내년까지 계속 악화된다. 내후년이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농무부 입장에서도 지금 소 공급이 내년에 또 8% 가까이 급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 가격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쉽지 않은 거죠. 어이구야. 예. 비싸지겠네요. 소고기.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을 좀 정리드리면 예. 소고기는 공급이 급감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서요. 소고기 먹고요. 외식하려고 소고기 먹는 집들이 늘고 그래서 지금 소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높답니다. 돈이 많다잖아요. 예, 여전히.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예. 돼지하고 닭고기가 최근에 급감을 했어요. 감? 왜 그러죠? 그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아, 거다. 왜냐면 자. 공급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우리가 오프라인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외식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얘네들도 상했을 거 아니에요. 타격을 받았는데 사람들 소비가 느네? 또 여유가 있으니까 고기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공급을 늘렸는데 소 대비했을 때 돼지나 닭은 공급을 늘리기가 좀 더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공급 과잉이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1년간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러면서 얘네들 때문에 전체 고기 가격이 좀 안정은 좀 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추가로 빠지냐? 아니면은 바닥이어서 이제 반등하냐? 예.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반등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예. 근데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건 뒤에 제가 표로 말씀드릴 건데. 예.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공급은 3년 이상 어렵다. 닭하고 돼지는 단기 공급이 좀 가능하다. 예. 요게 지금 어느 정도 벌충을 하면서 소고기 가격의 급등의 좀 위험을 조금 완화는 시키고 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시장 가치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소고기가 시장 가치가 제일 크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닭이 많은데 소가 다 비싸다 보니까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 기준에서 소고기가 그렇지. 닭고기 대비 시가총액이 2배 정도 더 된대요. 아, 그렇게 네.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다 비싸죠. 보니까 그걸 누가 말수를 비교해. 예. 닭은 이렇고 소는 이란데. 그러니까 가이다 킬로그램으로도 그래, 비교를 하는데 비싸죠. 킬로그램으로는 이미 닭이 소보다 많대요. 근데 이제 그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큰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물가나 이런 데 걱정이 좀 드는 거죠. 어. 예. 그리고 미국 분들이
그 돼지나 닭을 먹다가 소를 먹는 경우가 좀 제한적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소를 잘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저희는 좀 소고기 가격이 원천 비싸서 좀 뭐 우리는 그냥 삼겹살로도 가고 예, 하는데. 근데 미국 분들은 좀 그 대체가 좀 제한적인 게 있어서 소면 소지. 예, 어찌 사람이 약간 돼지냐. 소하고 닭하고 돼지는 약간 좀 다른 클래스로 보는 컨셉이 좀 있는 거예요. 스테이크 먹어야지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하고 삼겹살하고 닭고기는 좀 다른 그렇지. 거다라는 좀 컨셉이 한국보다는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 이런 우리는 것 때문에 무슨 구이 그러고 말지만 그렇지. 예. 돼지고기 스테이크 이런 건 없으니까.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아까 JBS는 사실은 그 브라질 기업이니까 사업 예. 보고서 보기 힘든데 이제 대표적인 요런 거 하는 게 이제 타이슨 푸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이제 육가공 전문으로 하는 데인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수익권에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제가 2분기 사업 보고서를 봤어요. 여기 이제 7월 말 7월 초니까 6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회사도 지금 매출은 조금 줄은 정도죠. 예. 그런데 이익을 보시면은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격 전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농장들하고 이거를 1차 도축을 하는 타이슨 푸드나 이런 데는 가격 전가를 잘 못하면서 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예. 이제 돼지하고 닭 부분도 있는데 돼지 쪽은 지금 적자가 이 정도예요. 흑자에서 아예- 적자가 난 거예요. 아예 이건 적자가 예, 나고. 이 사업부는 아예 적자 사업부고 닭 사업부는 작년부터도 적자가 이만큼이었다가 적자가 좀 줄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돼지하고 닭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가 이제 요 근처로 이제 수렴해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해가죠? 돼지고기, 닭고기는 지금 공급 과잉이라면서요. 그러면 공급이 과잉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빠진 거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 하락폭이 수요보다 더 커서 예. 여기 그러니까 과연 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빠지거나 했을 때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예. 판매 가격도 별로 많이 더 떨어진 거고 예. 공급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더 떨어졌고 공급이 과잉이 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 두 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소고기 가격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고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소는 이제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건 타이슨 푸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닭고기가 이제 가장 업황이 했다가 약간은 적자가 주니까 턴하는 상황이고 예. 그 뒤를 돼지가 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는 이제 하락하는 과정 마진이 하락하는 과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 주가를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저는 중요하게 보니까요. 이 주가를 봤더니 조금 재밌는 모습이 나왔어요. 요 지금 붉은색 1년짜리 차트인데 이거는 S&P 500입니다. 검은색은요. 예. 그랬을 때 요 JBS가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회사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리고 요게 타이슨 푸드고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주가가 1년 내내 너무 안 좋았죠. 그리고 요게 뭐냐면 미국에서 닭고기 가공, 육가공 닭고기만 하는 애예요. 많이 커. 예,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얘는 이제 돼지, 닭을 다 하는 애고 얘는 닭만 하는 애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닭 하는 회사는 여기서 제법 좀 반등을 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실적 발표가 요때쯤 나왔는데 예. 생각보다 지금 바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 요 뒤에 페이지에서 나왔는데 소고기 사업 부분의 부진은 생각보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그렇게 보는 것 같다는 예, 거죠. 그쵸. 너무 비싸니까 안 팔려서. 예, 안 팔리는데 그럼에도 돼지나 닭고기는 지금 업황이 이미 적자가 좀 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업황 확인이 더 중요한데 이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저점을 얘들이 확인한 게 아니냐고 시장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 데이터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나쁘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닭고기 쪽 여기는 지금 이미 반등이 제법 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투자를 하실 때는 소보다는 돼지 닭의 저점 확인하고 낙폭과대가 중요한데 느낌적으로는 요게 좀 나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 회사들 사업 보고서를 다 읽어보니까요. 예. 자동화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소도축하거나 이런 데서 인건비 최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글로벌화, 미국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하는 거. 그리고 원재료하고 가공식품 사업부로의 확대.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예. 가공식품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 할인도 뭐 이제 닭 가공하는 거, 소매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돼지 닭의 저점을 좀 확인을 하면 여기는 투자 가능한 영역이다. 근데 소 쪽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가져다가 쓰는 그 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최종 단계.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레스토랑을 좀 봤어요. 네. 아하. 소고기를 많이 쓰는 레스토랑 회사들은 실적이 어떨까? 비싸서 별로 안 사 먹을 그러게. 거고 그렇다고 예. 비싼 소고기 구우면 마진이 많이 남을 것도 아니고 가격에 다 전가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냐 없냐 이 그렇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중간 단계하고 앞단에서는 전가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최종 소비자 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오. 제가 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요 달인 레스토랑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거 다른 레스토랑. 예, 다든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예. 이 회사는 4개 사업부가 있어요. 올리브 가든이라는 거 이거 이탈리아 캐주얼 레스토랑이고 예. 요거는 스테이크 캐주얼 레스토랑입니다. 롱혼이고. 예. 여기는 이제 스테이크하고 해산물 프랜차이즈가 2개인데 여긴 좀 럭셔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타 잡다한 거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를 제가 왜 골랐냐면은 이분이 6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소고기 가격 얘기를 많이 해서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어디 여기 다른 레스토랑이? 예, 여기 CEO께서 실적 발표를 아하. 하실 때 예. 소하고 돼지고기 대비 닭이나 돼지고기 대비 소고기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예. 내년도에도 막 이게 되게 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소고기 관련.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소고기가 지금 이번 분기에도 돼지 닭 하락 부분을 상쇄시켰고 내년도에 지금 자기네들이 보는 식품 전체적인 원자재 인플레이션 3에서 4% 중 2.5%가 소고기가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얘네들은 사업 연도가 좀 다른데 회사마다 다른데 5월 28일 날 사업연도 마감하는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20일 날 발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소고기 관련되는 데서 막 이제 막 식당에서도 뭐 소고기 가격 내년도 오를 걸 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한 겁니다. 예. 그럼 이 회사는 그럼 과연 이때 실적이 어땠을까 원가 부담이 보는데 있었다는 뜻인데. 예. 근데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예. 조금 황당한 게 이 회사 지금 3분기 요 얘네들 기준으로 아까 5월 말 기준했을 때 매출, EPS, 몽땅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실적을 주도한 게 핵심이 누냐? 매출로 봤을 때 이건 아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소고기 캐주얼인데 예. 얘가 매출 증가율이 제일 커요. 9.9%. 그리고 이제 고급 여기는 고급 쪽이었잖아요. 고급은 좀 줄었는데 캐주얼은 이탈리아 얘네 둘 다 올랐고 여기 같은 경우 소고기 기준으로 하는 데는 마진율도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이제 부문별 매출로 봤을 때 여기 사업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뭘 발표했냐면 6월 14일 날 이 경쟁 회사 중에 스테이크 레스토랑 업체 하나 있거든요. 예. 네.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뭐 하냐? 원자재에서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식당 단에서는 가격을 정가를 해서 하고 있구나. 예, 마진도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는 그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미국인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은 돈이 거지. 많은 거죠. 아니 그러면 거기에 많은 건 알겠어요. 그럼 가공업체들도 거기서 반영해서 이렇게 제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거기는 왜 반영해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100 중에서 소고기 전체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뭐 90이다. 그럼 90이 전부 다 이 소고기는 아니잖아요. 예. 인건비도 있고 뭐도 있고 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소고기의 상승분이 전체 원가만큼 다 반영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소고기 값이 더블이 돼도 예. 그 원가는 한 10% 오르고 많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가격만 10% 올릴 수 있으면 그거는 그렇죠. 충분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 내가 집에서 고소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할 때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오니까 10% 올라가는 건데 예. 여기 식당을 가서 보면 식당에서는 6% 7%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어.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아까 지금 닫은 레스토랑 보시면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여기 스테이크 하는 여기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어요. 예. 근데 캐주얼을 하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은 매출이 오히려 더 세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가성비가 있는 거는 오히려 집에서 구워 먹는, 물론 집에서 구워 먹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예. 체감상으로 그게 덜하다는 거죠. 아하. 잘 설득이 되겠네. 마트에 가서 가격이 얼마인지 보니까 예. 이렇게 올랐어? 그래, 그럼 여기도 좀 오르겠네. 이렇게 설득이 된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 올리면은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닫은 예. 레스토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닫은 레스토랑은 이것저것 딴 사업하는데 네. 텍사스 로드하우스라고 이 집은 정말 스테이크만 굽는 집이에요. 딱 진짜 스테이크 예, 여기 전문집? 그냥 보면 이 회사에 이런 것만 파는 애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텍사스에 그 스테이크 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 6월 말 기준으로 하는 실적 발표 아까 걔보다 좀 한 달 정도 뒤죠. 네. 야, 올해 쇠고기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왔다. 내년에도 주도가 될 거다. 이렇게 엄살을 부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보면은 매출로 놓고 보면 소폭 상회, EPS도 소폭 상회예요. 어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일 매장, 그러니까 매장 한 군데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1% 늘었어요. 물량 증가가 4.7%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원가가 높으니까 가격에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니까 매출도 늘어나죠. 여기 그래서 지금 이 9.1% 여기 나눠서 보시면 예. 물량 증가 효과가 4.7%고요. 가격 상승 효과가 4.4%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효과에 의한 매출 증가가 4% 되는데 물량 증가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오는 수요도 괜찮다는 겁니다. 돈 많네. 예. 그러니까 안 그런 마리수는 줄었는데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소고기 먹게 먹는 사람은 늘고. 사람은 늘고 예. 이제 소는 내가 스스로는 못 구워 먹겠어. 아 진짜 귀찮았어.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뜻이네요. 앞에 회사하고 다르게 레스토랑 마진은 조금 하락했어요. 예. 레스토랑 마진은 조금 하락했는데 이럼에도 이제 외식 업체들은 정가력이 좀 있다라는 야, 겁니다. 진짜 미국이 요즘 월급도 많이 오르고 소비가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야, 이 레스토랑도 진짜 잘 되는군요.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소고기 스테이크가 제일 비싼 편이에요. 네. 딴 것보다. 이따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참고로 이따만하게. 이 세 회사들 이제 주가도 뒤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1년간 주가도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이제 회사 한 군데만 좀 더 보고 갈게요. 뭐 네, 제가 한두 군데만 보고 갈까. 예. 쉑쉑은 저희들도 이제 아시죠? 쉑쉑, 햄버거. 네, 햄버거. 예. 거기도 이제 소고기 왕창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했는데 얘네들도 보면은 8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0.1달러 EPS 생각했는데 0.18달러 나왔습니다. 분위기 좋죠? 매출은 와. 조금 줄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레스토랑 마진이 그러니까 레스토랑 영업 마진이라고 이제 본사에 좀 공통비 뺀 레스토랑 세상에. 마진인데 21%라고요? 예, 역대 최고 19년 이래 최고입니다. EPS도 거의 더블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의 80% 이상 증가했으니까. 와. 그러니까 여기가 매출은 소폭 조금 기대보단 덜했지만 이익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소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는데도 이게 된 거고 예.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영업 마진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했는데 소고기도 소고기지만 예. 키오스크 같은 거 많이 쓰게 해서 여기서 매출에서 원가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이게 훨씬 컸다. 그러니까 지금 소고기도 소고기지만 이런 인건비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는 가격 정가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분기에도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 마진 한 20%는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소고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도 그리고 소고기 가격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최소한 10% 초반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분위기가 지금 좋다라는 거죠. 아니 쉑쉑은 완전 고급은 아닌데 예. 그래서 가격을 막 올릴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마진이 한 20% 근데 이제 저 마진은요, 그러니까 OPM 마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얘기 이제 레스토랑 영업 마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사에서 쓰는 공통비 빼고 약간 이제 그 레스토랑 그 단위에서의 마진입니다.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적은 마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주가를 보는데 예. 요 검은색이 그 S&P 500이거든요. 예. 1년간. 근데 이제 요게 쉑쉑이고요. 예. 이게 아까 닫은 레스토랑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텍사스 로드하우스 주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요 식당 주식만 사셨어도 지수보단 2배 좋았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와. 미국이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가격이 오르면 석유사가 좋지. 미국은 그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식당이 좋네. 중간 업체들이 좋은 게 아니고. 예. 어? 되게 이제 근데 이제 약간은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좀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S&P 500 가격이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거냐.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빠지긴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 침체를 하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1년간은 좋았지만 분위기가 좋을 건가에 대한 우려들이 살짝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비싼 소고기 예. 매일 식당 가서 먹겠어? 그렇죠. 근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외식하면서 사 먹는데 뭐 아주 럭셔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 다 아주 럭셔리는 아니거든요. 다든도 고급 쪽은 좀 꺾이긴 했지만 소고기 그냥 캐주얼한 소고기. 아까 텍사스 로드하우스도 캐주얼한 거 네. 그리고 쉑쉑도 뭐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소고기 이렇게 딱 육즙 나오는 그 정도 가격 상승하는 거하고 먹는 거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미국의 소비 시장 상황이다. 야. 하는 게 이제고 그래서 기업들은 상황이 좋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하세요? 미국 얘기 나와서 그렇습니까? 제가 솔직히 미국에서 뭐 소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상하게 조용하니. 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그래서 예, 아까 이제 그 싶다. 레스토랑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네. 결국은 이제 가격 상승을 전가를 할 수 있으려면은 아니, 원가 상승을 가격으로 하려면 이게 이제 브랜드력 말 올려야 되니까 이게 특히 식당은 브랜드력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식당들이 다 이익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예. 말한 텍사스 로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조금 하락했잖아요. 이익은 예. 증가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브랜드력이 중요하고 브랜드력이 약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미 지난 분기부터 실적에 타격을 봤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대량 구매나 아까 인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비용을 낮게 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소고기 상승 대비 괜찮네 이렇게 야, 생각할 수도 그 있어요. 쉑쉑 버거가 그 예상보다 2배 정도 이익 낸 게 예. 그 인건비 줄이는 키오스크 때문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었나 봐. 그렇죠. 사람 근데 예. 점점 키오스크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이젠 다 키오스크 도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키오스크도 그렇죠. 점점 싸질 거니까. 예. 사실 뭐 한국도 최근 1, 2년 사이에 진짜 엄청 많이 나아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가를 하면은 이게 저도 여의도에서 지금 보면 식당들 같은 데 보면 되게 옛날 전통 분식집 같은 데인데 앞에서 키오스크로 계산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도 2, 3년 사이에 싹 바뀌었는데 예. 미국도 지금 최근에 계속 인건비 비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오스크로 바로 넘어가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그래, 거죠. 이제 주문은 사람이 안 받고 사람은 이제 음식 만드는 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쭈삣쭈삣 계산대 앞에 앉아 있으면 주문 저기서 하세요. 아, 요즘은 심지어 사람이 서 있는데도 사람 옆에 가서 키오스크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 걸기가 최근에 싫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디 간 식당 뭐 큰 데는 아닌데 예. 식당 여기 이제 키오스크가 조그만 게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하는 주문을 거죠? 하는데 예, 예. 결제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카드 요즘 입구까지. 요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제까지 딱 돼야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흔해지는 거죠. 그렇지. 예. 어쨌건 지금 이제 결국은 미국의 소비 여력이 이런 가격 상승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예. 지금까지는 일단 수용은 했다. 하는 거. 수용하는 예, 분위기다. 수용한 건데 앞으로 어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쇠고기 이외에 과연 이제 소고기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는 팩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제품으로 전환이 될 건가? 예를 들면 다른 최근에 해산물 얘기들이 좀 나와요. 해산물. 예,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 미국에서 지금 스시가 제법 팔린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크로거라고 하는 유통 매장 아시죠? 예. 월마트보다는 좀 작지만 네. 크로거에서 지금 미국 최대의 스시 판매 체인이 됐답니다. 그래요? 예, 거기 이제 냉동식품 체인에서 스시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크로거가 우리로 치면 뭡니까? 뭐 이마트 정도, 이마트 그런 이마트보다 한 급 아래 홈플러스 정도, 이 정도 네. 보시면 돼요. 이제 홈플러스에서 스시가 그렇게 예, 팔리는 미국 그런 내에서 느낌인 거예요? 스시 판매 1위 채널이 크로거가 됐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어저께인가 본 것 같아요. 원래 스시 잘 안 먹었어요 미국인들? 그때 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먹었는데. 근데 어쨌건 그게 지금 계속 는다는 미국에 그 스시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우리로 치면 김밥 같은 거를 스시라고 막 그러고 우기고. 아 근데
지금 럭셔리 스시도 최근에 는다. 근데 요즘은 진짜 일본식 그 우리가 먹는 스시를 초밥을 먹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들이 되면서 우리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도 다양성에 있는 음악들을 하듯이 예. 그 도심에 있는 그런 MZ 세대들은 음식도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건 소고기는 정통 미국식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전환될지 이런 게 좀 관건인데 돼지하고 닭에서는 좀 전환이 약하지만 이런 예. 일들이 있다고 있는 겁니다. 그 소는 예전에 한번 도축을 싹 해버려서 이제 없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 그때 안 죽였어야 될 소도 그냥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사료 먹여서 사료 계속 나가야 나가니까요. 도축 못하니까 그렇다 그냥 원가가 가장 낮은 건 굶겨 죽이는 건데 그럴 수는 없으니 네. 안락사를 시킨 모양이죠.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예. 불쌍하다. 돼지 닭은 그때 줄였다가 회복했는데 그게 벌써 한 1, 2년 됐잖아요. 아. 얘들은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복하고. 소는 회복하는데 한 3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복 중이다. 예. 근데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도 나고 그 초지가 돼지들은 그 이제 사료 먹는 거 먹으면 사료 되는데. 먹는데 얘는 풀 예. 먹던 거 풀 못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각종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른 겁니다. 그리고 소가 돼지나 닭보다 아무래도 키우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대요. 이게 이제 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사료를 먹여도 살이 잘 안 찐답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먹기는 엄청 먹는데 소가 그러니까 8kg 먹여야 1kg 찐대나? 아 진짜 비효율이다. 돼지는 한 4kg 먹이면 1kg 찌고 예. 닭은 닭이 효율이 제일 좋다고 닭은 그랬죠? 그냥 1kg 먹이면 1kg 찐다는 1kg까지는 아니고 제가 아마 1.8kg가 먹은 효율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 그럼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어떨까 이런 걱정도 살짝 들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 걱정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일단은 미국이 지금 소고기를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물량 기준으로 10%, 금액 기준으로 19%나 줄었답니다. 참고로 미국이 소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요? 예. 우리나라가 미국 기준에서 수출 1위가 한국이고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1위가 미국.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제가 데이터 본 건 미국이 수출 1위고요. 야. 미국에서 수출 2위가 그 일본? 일본이에요. 예. 어. 그 다음이 중국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제 미국이 이렇게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된 영향이 좀 있을 테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 수요가 줄었는지 가격이 줄어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반기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이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1% 줄였고요. 일본은 17% 줄였답니다. 요게 이제 조금은 좀 그 전체적인 소고기 가격 폭등을 좀 약간 막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상적인 게 호주가 좀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호주가 이제 수출을 좀 늘린 것이 지금 전체적.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는 가뭄 때문에 지금 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예. 호주는 그게 작년이었어요. 아, 그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예, 단계구나. 조금 오래 회복하려는 상황이고 지금 호주의 가격보다는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지금 호주가 미국 쪽 수출을 늘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브라질도 좀 수출을 늘리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브라질은 이제 아마존 산림까지 태워가면서 한다 해서 논쟁은 여지가 있는데 네. 어쨌건 그래서 호주와 브라질이 수출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물가가 좀 급등을 해서 예,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을 좀 금지시키려고 했다가 거기 업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호주나 브라질 때문에 전 세계 소고기 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자료 보시면요, 지금 호주가 수출이 지금 이게 늘어나는 추이고요. 요거는 작년에 월간 수출, 요거는 올해 월간 수출이거든요. 예. 확실히 지금 보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 호주가 소고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라는 뭐 이 소고기 수출과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호주. 예, 아이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예.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면 월마트가 이제 도축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원래 이제 미국에는 네. 이런 도축이나 육가공을 4개 업체가 독과점을 했었대요. 이제 업체는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는데 네. 타이슨 푸드가 뭐 그런 회사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네. 월마트가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우리 옛날에 삼겹살 비싸지면 삼겹살 싼 데 찾으러
막 가는 것처럼 예. 소고기 싸게 공급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예, 그리고 이 도축 공장을 지으려면 소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장들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이제 이미 됐고 이게 이제 앞으로 좀 확산이 되면은 좀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유통시장 뭐 그리고 유통업체들의 이런 것들에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월마트 볼 때 소고기 도축 공장 또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 보입니다. 다 가져갔다. 예, 뭐 그런 얘기도 근데 있습니다. 저거 돈도 별로 안 된다면서요. 이게 아까 전에도 보면 가공업체는 가격 상승분을 별로 반영을 못했잖아요. 결국 먹는 건 최종 단계에 있는 레스토랑이 먹고 그렇죠. 중간에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별로 월마트 먹지도 입장에서 못했다. 미끼마트 같은 것도 미끼 상품 같은 것도 효과도 있는 거죠. 소고기는 소고기만 팔아야 되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그동안은 이제 이런 짓을 안 했는데 예.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문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타이스푸드 같은 기업들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예. 뭐 라면 같은 거 PB 라면 많이 늘어나면은 뭐 삼양라면이나 농심 같은 데들이 안 좋은 거하고 안 좋죠. 비슷한 그런 그런 느낌인데. 것처럼. 소비하면은 다 팔도가 만들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짓을 월마트가 이런 데가 안 했는데 예. 최근에 이런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 라는 소고기 게 이제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디서 사오나 늘 비슷하니까 예. 소고기를 뭘 우리가 그냥 길러 우리 알아서 그냥 사 먹으면 되지였는데 그런 취지다. 이제는 소고기가 모자라거나 비싸지거나 그러는데 월마트 소고기는 계속 있다. 그러면 다들 거기로 이제 와서 딴 아니, 것도 사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유럽에서는 지금 음. 그 소 한 마리당 무슨 너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너희는 많이 키우지 마. 그래서 그걸 규제한다면서요.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소고기를 얘가 자기들이 안 먹으면 된다니까. 정말 유럽 사람들은 진짜 너희들이 소고기를 안 먹으면 그러니까 됩니다. 생산 비용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가뜩이나 풀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가 비싸면 돼지고기, 닭고기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막 자료가 많아서 하진 않았지만 미국 분들은 약간 소고기 먹는 거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고기도 못 먹어. 뭐 이런 약간 자괴심 뭐 이런 것들이 아니, 있고. 소고기는요 미국에서는 비싼 음식이 아니고 예.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예. 주식으로 생각하는 거 주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 뭐 살만한데 야 소고기도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도 못 먹어 그 느낌하고 좀 다른 달라요. 거, 예,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소고기 사 먹자 이런 느낌이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약간 치킨 같은 느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미국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아까 사실은 스테이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6월 1일 기사도 예.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 소고기 가격이 올랐는데 씨 이거 그렇다고 우리 안 먹어? 이건 좀 약간 아니다라는 느낌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수요는 지금 엄청 미국은 못 사는 건 아니니까 예. 급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근데 이제 공급이 좀 만만치 않다. 다행히 아까 말한 대로 호주나 이런 데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기회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게 한번 자료 보시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래도 혹시 소고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 미국 놈들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또 금리 뭐 이런 거 걱정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식료품 관련되는 데인데 이게 이제 8월 8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예. 보면은 지금 식료품 쪽에서 제일 많이 오를 거 5가지. 이렇게 골랐는데 거기 딱 봤더니 처음이 소고기고 그 다음이 오렌지, 그 다음 복숭아, 올리브유, 초콜릿. 그래서 최근에 이 5개가 최근에 가격이 비싼가 봅니다. 뭐하고 초콜릿하고 소고기, 오렌지, 복숭아, 올리브유, 초콜릿. 올리브유는 올리브 농사가 잘 안 돼서 저 그렇대요. 스페인 거기서 네, 망했고요. 네, 네. 오렌지하고 복숭아는 캘리포니아 지역 가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거기 또 그렇고 예, 그래서 망했고요. 초콜릿은 왜요? 거기 그 초콜릿 재배하는 아프리카 거기가 카카오, 지금 가나. 완전히 거기가 망했답니다. 농사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일 곳곳에서. 먼저 나왔던 게 지금 소고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소고기 가격이 어쨌건 부담이 될 거다라는 게 있고, 야. 그나마 이제 소고기가 지금 했던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닭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좀 어느 정도 벌충을 해줘서 그나마는 크지 않았는데, 요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 요 8월 11일 날 기사인데 베이컨 가격도 올라요? 돼지고기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그동안 폭락을 했었는데, 이 여기 이제 빨간색 치면은 호그가 이제 돼지고기 팜 농장이거든요. 농장 애들이 이 허드 이게 이제 돼지떼입니다. 네. 돼지떼를 확 컷하고 있다, 줄이고 있다. 삼겹살 가격 올리려고. 예, 이게 이제 포크벨리가 삼겹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구글 검색을 찾아보니까 돼지 뱃살.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이제 삼겹살을 베이컨으로 많이 먹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삼겹살만 먹고 다른 고기 안 먹어서 걱정인데, 이 집들도 삼겹살로 베이컨만 먹고 고기를 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데, 어쨌건 이거 너무 지금 가격 좀 올리려고 돼지떼를 줄이고 있다. 돼지를 덜 길러요? 예, 줄이고 있답니다. 아니 저게 그러니까 지금 돼지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해서, 너무 폭락하니까. 예, 아까 돼지는 폭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유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 예, 그런 아, 느낌인 그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소고기 가격이 최근에 어쨌건 스물스물 올라왔어도 돼지하고 닭 가격이 좀 미국에서 좀 빠져주면서 예. 대충 그래도 퉁치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돼지 쪽에 이제 농장주분들이 이제 더 이상 폭락은 못 참겠어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래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앞에서 잠깐 타이슨 푸드 거 다시 예. 앞에 잠깐 보여드리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소는 조금 소폭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에서 적자로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악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닥하는 거고, 닭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줄어서 예. 이제 돌고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소는 지금 예정된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는 거의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수입량이 얼마나 급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 쪽에서 이제 육가공 쪽도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소고기도 뛰고 만약에 다른 것까지 뛰면 물가에 영향 꽤 있겠네요. 조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소고기 말씀드린 거, 아니면 뭐 돼지고기 아니면 근데 이제 닭고기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주에서 그나마 수출을 좀 늘리고 있고, 네. 브라질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하고 호주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하긴 하는데, 예.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게 완전할 건가라는 거는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딴 얘기인데, 예. 미국이 돼지고기를 어디다 많이 수출할까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합니까? 중국이 많이 가져갑니다. 아, 중국이 돼지고기 예, 많이 중국이 먹으니까. 와야지. 예. 그렇지. 중국은 돼지고기에 나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소만 다루고 돼지도 안 다뤘는데, 예. 미국이 돼지고기를 수출을 또 줄이면요. 어. 뭐 그럼 중국도 난리 중국도 나네. 조금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중국이 제일 예민한 게 돼지고기 가격이라면서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대략 보면, 예전에부터 제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코로나나 지정학적 갈등하면서 얘기들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들이 어쨌건 계속 뭔가 조금씩 바뀌고 수습하긴 하는데, 그때 만들었던 공급망의 균열 같은 게 어디서 지금 자꾸씩 뭐 하나씩 틈이 툭툭툭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엄청나게 뭐 작년 천연가스 가격처럼 폭등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지금 소고기 가격도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생각지도 않게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지금 줄고 급등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어디선가 조금씩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적어도 물가라는 부분에서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깨끗하게 돌아가는 모습은 예. 조금은 좀 약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진짜 꽤 길긴 길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전체적으로 조금씩 건드린 거죠. 키우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내용들을 한번 예. 정리를 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예. 일단은 미국 소고기 공급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좀
부족할 상황이 됐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할 때 유가공 업체들 놓고 보면은 업황을 지금 바닥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소 쪽은 분위기가 안 좋지만 돼지나 닭이 예. 어느 정도 했기를 하는데 수요가 늘고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업황이 바닥인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주가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으나 바닥은 찍었다. 예, 이제 물론 이거는 아직 논쟁은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주가나 정황적 느낌상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레스토랑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다. 라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꺾이는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까지 분석하긴 했는데 어쨌건 레스토랑 업체들은 좋았고요. 그리고 호주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고기 수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고 닭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이제 소 공급 부분들이 별로 크게 티는 나진 않았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말하면은 요 두 군데 중에서 뭔가 하나가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뭐 갑자기 뭐 산불이라든가 가뭄이 올 겨울에 안 돼. 나온다든가 그러면 공급이 한쪽까지 확 무너지는 그럴 거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지금 상황이 악화된 게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요. 혹은 닭돼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반등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호주나 브라질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출 호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나라들은 비중이 적은 나라들은 아니니까 경제나 환율 이런 거에도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데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소고기 가격도 의외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하네요. 그 소고기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참.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소고기를 좀 안 먹어다 하면 말해도 우리는 되는데 솔직히 안 먹어도 됩니다. 예. 한국은. 소고기? 소고기 안 먹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아닌가? 미국인들은 대체할 수 없어서 소고기 먹겠습니까? 다만 소고기는 인생의 자존심이다. 약간 문화 같은 그런 내가 거거든요. 회사 왜 다니니? 소고기 먹으려고. 그래 돈 벌어서 뭐 하겠니? 소고기 먹겠지. 그렇게 돼서 네. 비싸서 그리고 못 그런 먹으면 것도 있어요. 힘들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베이컨은 먹잖아요. 베이컨은 조금씩만 먹잖아요. 빵에다 오일도 먹고. 미국인들이? 네, 베이컨을 왕창 넣고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테이크는 그냥 통으로 고기만 먹잖아. 소고기는. 그러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지. 그래요? 말도 안 되나? 아니, 난 못 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밥 대신 고기 먹는다 이거죠? 돼지고기 스테이크들 러시아에 가면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돼지고기 스테이크도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진짜 소고기 스테이크. 미디엄 이렇게 돼지고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아마 미국 식품 기업들 한번 이렇게 얘기들 했었고 예. 하는데 이제 저가 이제 관심 있는 건 결국 기업들하고 물가, 인플레이션, 투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래서 아까 JBS 그거 봤을 때 이거 또 뭐 걱정돼가지고 한번 뒤져봤는데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지금 당장은 생각보다는 아까 말한 영향이 조금 적다라는 거가 해서 안심이 되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지금 전반적인 이런 이슈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때문에 그렇게 가뭄이 지속되고 이랬던 것들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도 지금 여름이 엄청 덥고 그러면 아마 뭐 풀이나 이런 것들 재배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까 5가지 그 첨가물 가격 오른 것 중에 오렌지라든가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금 올해 지금 농사 망쳐가지고 그런 예.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 변화, 공급망에 대한 분열 이런 것들이 저희의 물가, 이 식품 물가나 이런데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실 한국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야채 가격들이라든가 과일 가격들 움직임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조금 고민을 좀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제 소고기 요거는 이제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좀 한번 좀 저희가 좀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뭐 얼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엄청 급박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변수들 혹시 닭하고 돼지가 오르거나 호주가나 브라질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은 조금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찔 거다. 예, 뭐 그런 것들도 고민하죠. 지금은 오히려
돼지고기, 닭고기가 소고기 가격을 좀 잡아주는 약간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닫은 레스토랑 케이스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고급 식당은 지금 매출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소비 분위기가 좋긴 하는데 막 모두가 다 흥청망청 쓰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최근에 같긴 해요. 꺾인 것 같아요 정말. 예. 꺾였어요? 아까 그래프 그래프에서 보여주셨어요? 네, 봤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제가 음. 급하게 갔는데 여기 보시면 예. 예. 여기 이제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게 고급 스테이크하고 좀 비싼데요? 예, 여기가 비싼데. 그러니까 이건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에서 캐주얼. 예. 여기는 스테이크 중에 캐주얼. 예. 여기는 해산물하고 스테이크 중에 비싼 거. 예. 여기는 기타. 이런 예. 건데 여기는 확실히 매출이 줄었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얘는 올랐지만 요게 좀 줄었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가격 저항이 좀 나타났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얘네 같은 경우 텍사스 로드 같은 경우에도 마진은 조금 빠졌어요. 예, 이제 물론 이제 물량 증가 부분이 좀 있긴 해서 한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 기업들, 레스토랑 기업들 보실 때 조금은 좀 불필요했죠. 그렇겠지. 예,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브랜드력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하다면은 예. 뭐 계속 극복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요. 고급 레스토랑은 인건비 줄이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겠다. 그렇잖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쉑쉑버거가 그걸로 만들어서 에이 자식들 하면서 할 텐데 예. 뭐 그 스테이크하우스 뭐 이런 어. 나 고급 브랜드 이름을 몰라. 예. 어디 있어요? 뭐 하여튼 이렇게 거기를 갔는데 모르겠어요. 예. 뭐 그 테이블에 막 아이패드 갖다 놓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비넥 테이프 하고 그럼 와야지. 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어. 뭡니까 이렇게 뭐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해야죠. 어. 사실은 제가 이 세계 기업들에 대한 레스토랑 회사들의 실적 발표 자료하고 예. 컨콜 자료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내용에서 의외로 이제 소고기 원재료 가격보다는 인건비 이 부분을 훨씬 더 얘기를 많이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소고기 예. 레스토랑이니까 그래도 소고기가 원재료가 좀 작용하지. 그렇죠. 레스토랑은 원재료 가격하고는 별로 뭐 예. 그거 뭐 인건비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쉑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까에서 인건비 절감 얘기를 하고요. 인건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인건비 상승은 적어도 식당단에선 이번 분기까지는 꺾이는 모습 보이죠. 거의 두 자릿수. 한참 그 키오스크 말고도 그 서빙 로봇 진짜 많이 미국에서 쓸 거다. 그런 얘기 한참 예상이 있었는데. 아마 근데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도 사실은 서빙 로봇이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아지는 인건비만큼 감당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어쨌건 미국은 지금 그런 인건비 상승도 그렇고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는 뭐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키오스크 자꾸 생기면 뭐 인건비도 꺾이겠죠. 소고기 저렇게 비싸지면 언제까지 비싸게 먹겠습니까? 네. 꺾일 텐데 잘 안 꺾인다. 좀 빨리 좀 꺾이면 좋은데 왜 빨리 꺾이면 좋아요? 빨리 꺾여야 금리가 내려가죠. 아. 지금 저금리는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 낮은 금리가 아니라 바로 that 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뭐 5.25 뭐 이제 너무 심한 거다 지금. 저거 인류가 견딜 수 있는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사실 모기지 7% 나왔댔잖아요. 네, 미국. 경제 지표 이런 거를 뭐 제가 거시 매크로 분석하는 분은 아니지만 예.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제 매크로 분석이 아니라 그 밑단에서의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적어도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뭔가 이렇게 막 꺾이고 막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거는 적어도 제가 보는 아니다. 기업들에서는 적어도 이제 소매 식품이라든가 아니다. 이런 예, 조금 예.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은 오랜만에 이재용 회계사님이 또 아. 한 달 정도 쉬시고 컴백하시는 이재용 복귀전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 또 뵙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